인호술로 아들을 낳으면은 저기 간목이 태양이 이 사주가 굉장히 이제 좋은 사주같이 여러분 보여서 착각할 것 같고 또 때로 가서는 고정하신 분들이 천간에 각병 모시면 기격사주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격사주도 기격사주 나름이에요. 고전에서는 무조건 각경무 그러면 천간에 있으면 이게 기격사주로 보통 생각하죠. 근데 어떤 이체에 있느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주가 간목이 일간이 누구의 어디에 따라서 이제 기격이 되고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경무 다 좋은 거예요. 천간에 보세요. 자, 금에, 토에, 목에, 물까지 아주 다 있잖아요. 그럼 뭐 화만 없는 거예요. 화는 만들 수가 있어. 언제든지. 이제 인호술이 돼 있으니까 사주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가 나쁜 사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경금일주냐, 토일주냐, 그 다음에 무토일, 임수일주냐, 여기에 따라서 기격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고전에서 무조건 기격사주라고 쳐요. 근데 기격사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금일주라는 것은 본인이 우리 물상은 칼이에요. 자기가 칼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칼 자루가 움직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위 기격에서 한 단위 밑으로 떨어진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토일주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토였다면 나무 심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이라는 이 경금이란 자체가 칼로서 우리 물상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갑술, 무진, 경인, 임호인데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자, 국가에 여기 쥐고 있잖아, 칼자루를. 그럼 나는 무슨 짓거리를 해야 돼? 칼날 역할을 해야 돼. 칼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대. 이건 조직생활자야. 사업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사업가 아니네?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자, 그래서 이 경금일주가 물에서 놀 수 있고, 물이 제방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간목이 칼자루 익히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기격사주가 안 된 이유를 내가 일간에 따라서 기격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아이고, 사주 좋아, 기격사주 돈도 잘 좋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파고들어서 더 결신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이 사주를 잘 보고 정확하게 본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금일주에 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간목이 재가 있죠. 여기 재물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재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 자리에 재물이 있다고 하죠. 국가 자리에. 근데 간목이 술토에 결과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냐? 항시 일간 위주 보라 말이에요. 그럼 간목이 뿌리를 내리면 진토에 내리기 좋아? 술토에 내리기 좋아? 진토에 촉촉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주가 본인의 이 간목이 술토에 심어지니까 여기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직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기업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관계성을 무조건 뭐야 대기업 사주네 뭐 잘 되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볼 때는 거의 공기업 사주로 보이게 되죠. 한가리 국가에서 칼자루를 쥐고 공기업 사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바꿔져 있었다. 진토와 술토가 바꿔져 있을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구별을 해서 볼 줄 알아야 되지. 무조건 고전 이렇게 건달건달해서 그냥 무토의 땅이니까 좋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토였으면 이제 국가 자리예요. 그럼 국가가 소위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마른 흙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저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그럼 자, 내가 무술이 있으면 짠돌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짠돌이가 아니에요. 왜? 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부모 자리의 연결. 부모가 결과적으로 짠 사람이었지, 본인은 별로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 술토가 여기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나 위에 있을 때는 나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소리는 뭐냐면 요즘에 그 캥거루족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유별나게 40대까지도 부모한테 곁들여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역을 40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부모 영역까지 가능한 본다. 왜? 부모 자리니까. 그 영역까지 보는데 그 이후의 영역은 내 영역으로 봐라 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짜다. 그건 아니에요. 자, 특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재물이 지금 만드는 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 뿌리는 내가 갖고 있죠. 재를 깔고 있어요. 자, 재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재복이 좋네. 뭐 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면 이 여러분 전체 사주의 8글자 중에서 나의 이 인목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어디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나한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의 목은 누구 거냐? 내 친정 거냐? 시아버지 거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얼른 아이고 친정이 잘 살고 괜찮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자리 누구 자리? 이거 남편 자리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뿌리는 저 남편의 시가집에 재물이 있는 것이지 나의 재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해서 통별할 줄 알아야 더 깊이 있는 판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을 않고 무조건 보면 아이고 뭐 재물이 있으니까 좋아. 이것은 솔직히 그냥 입에 버튼을 슬슬 넘어가는 이 스타일이지 진짜 학문적인 체계로서 내가 다룰 수 있고 설명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돼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생각해도 무조건 제가 국가에 있고 재물이 좋아 뭐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재물이 누구 재물이야 구별도 못해. 물상론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물상론에서는 자리에 따라서 구별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재물이 내 남편 자리에 여자의 자리. 근데 내 남편 자리에 재물 뿌리는 어디냐?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이 집 집안이 시가집이 잘 사는 집안이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칼자루가 여러 가지가 있죠. 칼자루가. 우리 칼자루가 끼어져 있을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재물 욕심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경금일주는 무조건 재물이 많다라고 하지 마라. 기본적인 재물이 나타나 있는 재물 사람은 그렇게 욕심을 덜 갖습니다. 근데 기본 재물이 없다, 숨겨 있다. 이 경우는 재물 욕심이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드러난 재물이랑과 숨겨진 재물의 구별 차이가 있다. 드러난 재물은 나타나는 재물이지만 지지에 숨어있는 재물은 통장의 재물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 보여 안 보여? 내가 갖고 있는 돈 보이죠?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통장에 넣어진 돈은 누구도 몰라. 왜? 은행에서도 안 알려줘. 이것이 아까 지지에 숨어진 재물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보통 봤을 때 운이 천간에서 운이 왔다. 이거는 실질적인 재물에 와도 나한테 실질적인 주머니 보따리가 안 들어간 재물이에요. 지지로운 재물이 올 때, 이럴 때 재물은 뭐야? 그거는 통장에 남한테 보이지 않는 재물이 통장의 재물로 설명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건 안 나왔지만은 막 이런 재물이 있잖아요. 안재인 재물. 뭐 이게 많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이거 재물이 밑에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나타난 재물 있죠. 이 나타난 재물. 이거는 나타난 재물은 실질적인 결과적. 이 사람은 사주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만약 뿌리가 없다. 나타난 재물이 이건 실질적인 돈을 많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거울만 좋은 그 상이 되는 것이지 내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주 보실 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아이고 재물이 왔어요 좋아요 뿌리 없는 재물 아무 필요 없어. 재물도 뿌리가 존재한 재물 같으면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막 여기에 재물이 왔다. 내 뿌리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알찐 재물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자가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가 온다는 항시
이 경금은 밑에 뿌리가 신금이 있다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자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 재물이 수생목으로 가죠. 그럼 재물이 커 안 커? 크다. 이렇게 구별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성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천간의 개념을 고전은 이런 거 안 쓰죠. 우리 물상론에서는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 밑에 저 신자진 우리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뿌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럴 때 이제 뿌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자수가 올 때 진토와 자수가 신자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그러면 자, 물이 생산이 되면은 어디로 그 물이 가냐 하면 목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재물은 괜찮은 재물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주로 인호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로 인호술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자, 인호술이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자, 당신 첫아들 낳겠네, 딸 낳겠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보면 이 사람은 인호술로 관이 아들이죠. 여자니까. 그러면 인이 움직이면 저 인호술이 움직여.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인호술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간목이 뿌리가 있으니까 간목이 요리 온다는 얘기야. 뭔 얘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이제 보시면 인호술 하니까 아, 태양이 어디 떠요? 어디 떠요? 자,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병화는 어디 뜨기를 좋아해? 임수에 뜨기를 좋아하잖아. 여기에 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기에 뜨니까 중심의 핵심이 우리가 좌오묘 이 오, 전부 다 중괄의 오, 묘, 좌오묘 이 형태가 중심이죠. 그럼 목의 중심이 요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목의 중심이 온다는 얘기는 저 간목이 움직여라는 얘기예요. 그럼 태양에서 태양이 뜨고 간목이 인호수이 된다는 얘기는 항시 이 글씨가 움직이면 저게 또 움직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목이 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인호술로 아들을 낳으면은 저기 간목이 태양이 뜨고 간목이 나한테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식을 아들을 낳고 나면 시부모가 제사를 큰 삐리 하나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근본적 핵심은 자식이 이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면 큰 재물이 시부모로부터 오는 사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보실 때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표현력이 좋잖아. 거기다 말을 더 붙여서 더 구성지게 재밌고 더 실감나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야. 저는 교육 입장이기 때문에 뭐 구성진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이 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상론 자체라는 것은 핵심과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고 현실에 맞는 답을 정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 물상론을 해석하자면 자, 무토가 여기를 막아주고 있겠죠. 그렇죠? 무토가 우리 임수를 제방 역할을 막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뭐가 심어질까요? 자, 나무가 심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저 재산이 언젠가는 요리 다 오잖아요. 그 시부모 재산이 다 이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이 쌍둥이였어요. 근데 내가 너 둘째지 그랬더니 둘째라 그 말이야. 근데 부인 사주 보기 좋으면 역시 쌍둥이는 둘째 애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둘째는 거의 평상 개념으로 볼 때 이 둘째 애들이 다 그 쌍둥이 잘 돼요. 그러면 이 사주가 좋은 남편으로 살잖아. 이 애가 좋다는 얘기는 남편이 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째란 말이야. 맞아요. 옳더라. 그래서 이제 타고난 이 사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만약에 무토가 오면 저 간목이 심을까 안 심을까요? 심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 씨가쯤 재물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들을 낳을 거냐, 딸을 낳을 거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상 보시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시를 잘 타고나요. 이모일주 시를 잘 타고났다.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잘못하면 안 돼. 아무리 원국이 좋아도 시를 잘못하고 나면 자식에 대한 고통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 사주도 자식에 대한 가지고 장애인 사주 나온다고 그랬죠? 옛날에 프로그램 사주 있었어요. 그게 탁수의 개념이 올 때 그래요. 탁수의 개념이 올 때. 자료가 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주를 타고난 애기를 낳은 엄마들을 사주 보면 거의 있어요. 자, 안대의 대응 방법이 뭔가를 우리 자꾸 제시해 보내야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성이 이 시도 잘 타고났고,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다 좋다. 좋았는데,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를 잘못 만나보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때는 괜찮지만, 자식 커나갈 때부터는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고 이혼한 사람이 있고, 자식을 낳고 돈이 불어난 사주가 있어요. 이건 자식을 낳으면 재물이 불어난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사주가 보면, 그냥 한눈에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쌍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용신을 찾으라고 해요. 뭐 격국을 따지라고 그래요. 뭐 조우를 따지고 아무 보지 마라. 그냥 자연 순서, 자연의 인간 자체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 그 말이지. 그것이 인간의 세계고 자연의 세계예요. 자, 모든 것은, 자, 요새 우리가 지구의 그 자연을 파괴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요새 엘니뇨 난이 와서 지금 올해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세월을 많이 보냈잖아요. 지구의 온난화가 오고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자연이에요.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이 자연의 개념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정합하다고 저는 판다 그 말이에요. 고전으로서 못을 딱 받고 얘기를 해보면은 용신을 정해놓고 보면 안 맞는 이유가 10살 때 용신 적용과 50대 용신 적용이 틀리거든요. 왜? 우리는 모두 10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나눠지잖아요. 자, 병정, 갑, 을갑, 기, 임계 다 20년 단위 가고 있는데 20년 운이 벗어나면 운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용신이라고 딱 정해놓고 봐보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시기 흐름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틀을 정해놓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노자사상을 얘기한 이유가 도라고 정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에서 인간이 삶의 흐름대로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개념화되고 이름으로 지어져 버리면은 그 이름으로 존재하면은 그거는 도가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주도 용신이라는 개념을 딱 정해불고 나면은 그건 이미 현실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가 없어. 정해진 것만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좋은 학문이냐면 자연의 인간의 법칙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학문이 우리 학문으로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실까 해보세요. 여기서. 질문하실 거 이제. 여기서. 진술충은 어디다? 자, 진술충. 이제 진술충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보죠. 이렇게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주가 8글자가 안 움직일 때 가만히 있는 게 진도와 출토예요. 운에서 진토가 와서 움직여주냐, 안 움직여, 이게 따라 다르는 거예요. 8글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 이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용신이라는 개념을 정해놓고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병화가 왔다? 그럼 자, 어떨까요? 병화가 임수에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인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인도 있지만 인호수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초년이니까. 그러면 자, 병화가 임수에 뜨고 저 간목에 꽃도 필 수 있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저 술토를 이용하는 거지 진술충이 돼 있으면 진술충 아닌 거 아니야. 인호수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대로 개념대로 사주를 훑어보는 것이지 정해진 걸로 딱 이름을 지어불고 용신이 뭔데 대조했고 야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술로도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볼까요? 자 물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자, 물이 많아. 이럴 때 진수충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물이 많아졌는데,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물상문에서는. 물이 많아지면 어떤 걸 취할까, 우리가? 물이 많아지면. 자, 토를 취하죠. 그러면 이 토라는 자체가 여기 부모 자리지.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나무가 심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내 재물이. 부모하고 관계, 그렇게 자기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자, 땅은 하나인데, 물이 많으니까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은 제방을 더 튼튼하게 하려니까 더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럴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학문으로 가준 게 우리 물상노이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말년에서 임술이니까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대로 가잖아, 흐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를 더 엇그리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어떤 것을 그 공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 물로 막아놓으니까 뭐 땅이 하나 더 필요하네. 더 튼튼하게 제방 욕심이 생기네. 그러면 저 땅이 모았는데 나 돈 만들어준 데 아니야. 그죠? 나무 심을 돈 만들어준 자지니까 이때 재물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 말이야. 누구하고? 부모 자리에 생긴 재물은 누구하고 다투어? 형제하고 다투지. 여기까지가 해석이 돼야 여러분들이 물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안 하시면은 어렵다. 그런데 물상도 어려운데요.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근데 자연의 이치만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야. 물이 많아졌는데 더 하나를 튼튼하게 제방을 막아야 돼. 그러면 저 제방이 뭐 하는 데에서 내 돈 만드는 자리 아니었어요. 내한테 이 목을 심은 자리가 돈이 아니에요. 그 땅이 움직이고 있네. 그럼 뭔 얘기야? 땅의 문제로서 다툼이 생기겠지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까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잘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 안심법이라는 게 생겨. 그 단계가 접하지 않으면 그게 기초에서 자꾸 머리에 들고 들어줘야 스스로 머리에 생기는 거지. 기초 이론 안 든다? 천만에 적극 떨어져요. 똑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기초를 안 듣고 공부했다? 나 고전하고 공부 잘 돼? 절대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 왜? 이해력이 안 가거든. 그래서 기초 이론을 자꾸 반복하고 해서 내 생각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봐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임수에 질문해도 되죠? 네, 물어보세요. 임수가 오니까 자식 자리에 물이 넘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봐요. 잘 보세요.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이제 자, 본인한테 상속 문제, 증여 문제 있을 거고 자식 자리에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봐. 자, 자식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지. 그러면 이 자식 자리에 물이 많아지면 뭔가는 튼튼한 제방을 해주려니까 저 제방을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 걸 써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재산이 내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다른 형제는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지.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아까 판사가 판결하듯이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사회적 상식으로 네가 이해를 또 더할 건 더 해라. 덜하면 덜해라. 실리를 너무 추구하지 마라. 이런 관계성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책에 써진 게 아니야. 그건 기본적인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상식적인 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아무리 딱 정해졌어도 판사 생각이 거기에 본인 생각과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이건 판을 더 줘도 되고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 있듯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 물상은 고정화돼서 어떤 고정을 딱 묶여진 걸로 생각하지 마라. 자, 인호수를 명예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명예가 쓴다는 것은 자식으로 인해서 잘 봐요. 여기서 잘 질문 잘 하셨는데 인호수 태양이 물 위에 떴죠. 네. 그러면 직접적인 태양이 금이 오면 금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죠. 태양에서 물 위에 떠서 비쳐서 나한테 오는 건 나의 영광이 빛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자식의 그 높은 명성이 나한테 후광이 나한테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사람의 자식의 관계에서 이러한 자식으로 후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정해진 거야. 근데 더 이상의 관계는 자식의 사주를 봐야 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너 정치로 할 것이냐 또 재벌로서 네가 빚을 빚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자식을 보는데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자, 잘 봐요. 이 사람이 인호술로서 병학한 거야. 인목으로 간 거야. 근데 저 간목이 있지. 이 사람은 소위 교육자로서 크게 빚을 볼 수 있는 자식이 있어요. 이게 그 정도까지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 이게 자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기준의 설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는 항목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타고날 때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이것은 본인께 모치예요. 아니 있는 것 이거 8개 한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 외부에서 오는 것이 내 남자지 내 칼자루지 여기 있는 것 쳤어라?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는 것은 을목이 온다. 그래서 을목이 오면 신금이 돼서 병화를 끌어오니까 인호수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빚도 내고 저 간목을 끌어다 쓸 수 있어. 이게 시가집 재산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욕심에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치면 딱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